자, 이번에는 벤틸레이션 볼륨 하겠습니다. 벤틸레이션과 볼륨. 제가 이것도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다. 인터플로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허파가 어느 정도의 호흡 양의 분량을 가졌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호흡하는 양의 분량? 보통 우리는 호흡하는 환기량을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요. 벤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기입니다. 환기. 여러분 뭐 집에 이렇게 보통 아파트 가면 벤트 하는 게 저 얘기죠. 벤틸레이션이라는 거, 공기가 이동한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기량을 가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다시 그리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깡통을 하나 이렇게 넣고요. 양동이를. 그 다음에 양동이를 제가 거꾸로 하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작은 양동이 했죠. 여기다 물을 제가 넣을게요.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제가 호스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피스를 갖다 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끝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서 도르래 그다음에 펜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려 놓도록 하죠. 도르래. 자, 입에다 물고요. 들이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겠죠? 그럼 이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줄을 당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지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들이쉬면 이거는 올라가고요. 내쉬면 공기가 많아지니까 올라가서 이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원리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장비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것의 실제적인 장비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통을 보시면 여기 그래프지가 있죠. 이 그래프지는 밑에 모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마다 살짝씩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시간에 돌아가는 정도를 알고 있고,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 들이쉬면 올라가고 내쉬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을 가지고 하게 되면 들숨날숨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래프지를 끄집어내서 그래프지를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래프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프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평소에 하는 양이죠. 이것을 우리는 1회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1회 호흡량. 영어로는 tidal volume 또는 volume of tide, TV 아니면 VT라고 쓰죠. tidal volume이라고 합니다. 뭐 심박출량에서도 1회 박출량이라고 얘기했죠. 수족 볼륨을 얘기했죠. 여기는 1회 호흡량, tidal volume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들숨날숨 했죠. 그러다가 최고로 들이셔서 최대로 뿜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호흡을 이렇게 하다가, 자 보세요. 최고로 들이쉽니다. 들이셔서 하고 다 내쉽니다. 최고로 들이쉬면 이게 휙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로 들이쉬면 쭉 내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자, 다시 최대로 들이쉽니다. 최대로 내리십니다. 자, 다시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보통의 쉬는 숨에 비해서 최대로 숨은 여기까지가 있네, 이렇게 되죠. 그럼 보통 쉬는 순간의 허파의 용량보다 훨씬 더 일정 부위, 일정 규모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비 흡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비적으로 내가 들이쉴 수 있는 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아랫단부터 맨 아래 최대한으로 내쉴 수 있는 양을 예비
호기량이라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쥐어짜도 이 허파 흉곽의 캐비티에 특정한 볼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 있는 그 허파를 걸레 쥐어짜도 완전히 쥐어짜서 폐포에 있는 모든 공기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허파를 완전히 쥐어짰을 때의 공기의 분량을 0cc, 0ml로 한다면 최소한 쥐어짜도 남아있는 여전히 공간이 존재하죠. 이것을 잔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쥐어짠 0부터 이 끝까지 이 모두를 우리는 총폐 용량이라고 합니다. 총폐량 또는 총폐 용량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은 여기다 다 그려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의 허파의 용적은 거의 여러분들 체구에 딱 달려 있습니다.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은 허파가 작고요. 그리고 가슴 캐비티도 작고요. 그리고 덩치가 큰 키가 190이 넘고 체중이 100kg 뭐 100 몇십 kg 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허파의 크기가 크죠.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의 이 수치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비 흡기량이 예비 호기량보다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들이쉬는 용량을 확보하고 있죠. 내쉬는 용량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모든 그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단어를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 단어가 다 여기 있습니다. tidal volume 1회 호흡량,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여기는 그 잔기량, vital capacity 1회 호흡량, residual volume 이게 잔기량, total lung capacity TLC 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다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여러분들은 요 1회 호흡량으로 앉아서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예비 흡기량과 예비 호기량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이 가빠진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용할까요? 요 두 개 사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갈 수도 없고 더 올라갈 수도 없죠. 그리고 이 간격, 이 아래서부터 이 위까지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뭐 단어가 맞죠. 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양이죠. 최대한 들여서 최대한 내쉴 수 있는 이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뭐 폐활량을 향상시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폐활량은 거의 여러분들 몸 규격에 그냥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활량을 증가시키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폐활량을 증가시키려면 이걸 증가시키거나 이걸 감소시켜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게 그림이니까. 이거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근을 막 쥐어짜서 이 가로막을 확 올리지 않는 이상 이게 내리기 쉽지 않아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들이셨을 때 가슴이 딱 막아요.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활량을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몸집 키우는 수밖에.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살 찌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폐활량은 변할까요? 뭐 변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별 의미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훈련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도 있었지만 과부하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내가 2kg를 들 수 있어. 내가 들 수 있는 덤벨의 무게가 10kg야. 내가 근육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0kg 이상을 드는 노력을 해야 제가 10kg보다 더 많이 12kg, 15kg, 20kg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하를 해줘야 돼요. 재미있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호흡은 여러분들 이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충분한 양을 타고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훈련해서 더 늘려도 안 되지만 늘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한번 참고로 얘기해 드릴게요. 무게는 내가 10kg인데 20kg 들고 싶어 해서 훈련하면 20kg까지 돼요. 근데 보세요. 호흡을 이거를 늘리거나 이거를 늘리려면 허파가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근육을 보시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아무리 격하게 운동을 해도 여러분 폐활량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들이쉬고 후 내쉬죠. 이 끝에서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굉장히 과격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서 운동장을 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면서 호흡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최대 능력일 뿐 여러분들은 여기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최대한으로 들이쉬고 최대한으로 내쉬는 근육을 자극할 이유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충분히 공기를 갈아치울 수 있어서 최대한으로 들이쉬거나 최대한으로 내쉬는 훈련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끔 호흡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속으로 저 사람들 저거 왜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호흡 근육을 키워서 폐활량을 늘리면 조금이라도 유산소성 능력과 운동 능력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교수님 폐활량 키우거나 이 능력을 바꾸는 것이 우리 건강이나 인간에 좋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필요한 훈련이고 충분히 저 수치나 이 패턴을 바꿀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폐질환을 가진 사람은 내쉬는 속도와 힘이 없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안 되니까. 또는 이 분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테라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흡 운동, 그래서 폐질환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강한 모든 사람은 허파 또는 호흡 근육을 훈련시킴으로써 더 많은 경기력의 향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명확하게 저한테 덤빌 사람은 덤벼봐. 절대 제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설명하는 내용들에서 차차차차 이거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를 알게 될 것이죠. 자, 이번에 벤틸레이션 한 번만 더 얘기하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시는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자, 이번에 벤틸레이션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호흡 환기량이 있고요. 그러니까 분당 환기량이에요. 분당. minute ventilation이라고 해요. minute ventilation. 분당 환기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 환기량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파가 하는 일? 네, 만나게 합니다. 누구와? 기체와 혈액이. 그러면 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신선한 공기를 많이 공급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득불 우리는 불행히도 컨덕티브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덕티브 존은 공기를 이동시킬 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지 16번 분지부터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거리까지는 그대로 소통할 수밖에 없죠. 지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호흡 환기량과 폐 환기량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를 입으로 보시죠. 입구. 자, 여기 부분을 어디로 보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16번째 16분지 17번 제너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기억하시죠? 여기는 컨덕티브 존입니다.
외부와 소통이 없어요. 우리가 적혈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을 사강이라고 이미 규정했죠. dead space. 그리고 이 사강을 우리는 150cc라고 150m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지금부터 한 번 들이쉴 때 1회 호흡량을 5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500ml. 그러면 저는 들이쉽니다. 500ml로 들이쉽니다. 들이셨습니다. 그러면 500ml이 500cc가 모두 폐포, 허팍과리로 내려갈까요? 그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50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오다가 여기다가 딱 걸린 150cc가 있겠죠. 자, 500이 밀고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오래된 기체부터 150을 밀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500에 들어가면 여기는 150이 기존에 있던 150이 밀려 들어오고 새로운 공기 350은 여기 있고 새로운 공기 150이 여기 있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 폐포는 실질적으로는 500을 들였는데 입에서는 500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폐포는 실질적으로 받은 프레시한 공기는 350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자, 이번에 내쉽니다. 또 다시 500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사강에 존재하는 150은 여전히 폐포에 있던 공기가 나간 거죠. 다시 500을 드립니다. 그래봤자 또 오래된 공기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폐포는 350밖에 못 받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다시 지웁니다. 자, 보세요. 호흡 환기량이 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한 번에 500ml를 제가 호흡합니다. 1분에 10번 호흡합니다. 그러면 저는 폐포에 마치 스트로크 볼륨처럼 스트로크 볼륨 1회 호흡량 곱하기 심박수잖아요. 똑같이 나는 어느 정도의 공기를 갈아치워요 라고 해서 입 앞에서 측정했더니 나는 500을 왔다리 갔다리 한 번씩 합니다. 1분에 10번 호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000cc 5리터 per minute이 됩니다. 그러니 분당 5리터의 공기를 갈아치우는 것이죠. 아, 폐포가 5리터를 만나는구나. 에? 정말? 아니에요. 왜? 사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계산을 달리 하겠습니다. 500 마이너스 150입니다. 왜? 150은 사용을 안 하니까. 곱하기 10회. 그러면 결국은 350 곱하기 10이 되고 우리는 입에서는 5000cc가 왔다리 갔다는데 실질적으로 폐포는 3.5 리터 per minute을 호흡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계산을 예로 해 드려 봤는데요. 자, 노멀 브리딩입니다. 한 번에 500cc를 하고요. 12번 호흡합니다. 그러면 미닛 벤틸레이션은 환기 호흡량 또는 뭐라고 제가 썼나요? 호흡 환기, 분당 환기량은 6000cc가 되죠. 그러나 데드 스페이스 150cc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빼야 되죠. 이것을 빼게 되면 결국은 4200cc를 호흡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훨씬 더 우리가 심호흡이라고 하죠. 딥 브리딩 하고요. 그리고 얕은 브리딩, 샬로 브리딩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이번에는 샬로 브리딩 150만 합니다. 낮게. 대신 빨리 40회까지 합니다. 그러면 입 앞에서는 150에서 40 곱하면 6000cc를 갈아치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폐포는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꾸로 이번에는 딥 브리딩입니다. 심호흡을 하죠. 1000cc를 2배의 타이럴 볼륨으로 6번을 호흡합니다. 계산상으로는 똑같이 6000입니다. 그러나 150을 빼더라도 여기는 5100cc를 호흡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폐포에 신선한 공기를 더 많이 공급하려면 심호흡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헉헉대면서 운동장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면 심호흡하세요. 들어오자마자 모든 선수가 쉬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하고 큰 호흡을 하죠. 왜일까요? 네, 폐포에 최대한 프레시한 에어를 공급하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알아요. 왠지 알아요? 그렇게 해야만 몸이 빨리 회복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득했으니까요. 왜? 그게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선한 공기를 많이 호흡하고 싶다? 그러시면 꼭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출산할 때도 호흡하세요, 깊게 호흡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다 저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호흡하시게 되면 깊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 시에 운동이 강해질수록 호흡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안정시에 비해서 여기 다 자르면 여기만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residual volume, 예비 흡기량, tidal volume, 죄송합니다. 예비 호기량, tidal volume, 예비 흡기량이 있죠. 자,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비 호기량과 예비 흡기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디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을까요? 흡기량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타이럴 볼륨이 커지고 예비 흡기량과 예비 호기량을 모두 사용하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폐활량을 모두 운동할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한 산소를 여러분 몸속에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쪽으로 커지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